안녕하세요. 비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사연자분의 시모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여자를 소개해 주어 동생이 큰일 날 뻔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랑 5살 차이 나는 동생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여러모로 제게도 자랑이고 부모님에게도 든든한 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동생에 대해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결혼을 할지 말지는 동생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요. 하지만 부모님은 기왕이면 동생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했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으셨지만 저에게 넌지시 동생이 여자친구가 있진 않은지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곤 했었거든요. 그럴 때면 전 본인이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제 짝을 만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냥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괜히 결혼에 대한 환상으로 남들 다 아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덜컥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것도 골치 아프다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자신도 그냥 조금 내려놓아야겠다고 합니다. 저희 시댁 쪽으로는 시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 동생과 비슷한 나이인 시동생은 어머님에게는 딸처럼 살가운 아들입니다. 저희 남편은 조금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인 반면 시동생은 어머님에게 친구같이 애인같이 참 잘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제 남편은 든든해하고 시동생은 사랑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늘 시동생의 아내, 그러니 작은 며느리는 시동생처럼 밝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 들어오길 바란다고 하셨지요. 그래서인지 늘 시동생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모두 다 알고 싶어 하셨고 꼭 만나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큰아들은 내가 그렇게 연애할 때 여자친구 좀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더니 결혼 허락받을 때 떡하니 며느리 데리고 와서 결혼할 거라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재고 따지고도 못하고 허락해 버렸잖아. 그런데 어쩜 딱 제 성격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것이 뻣뻣하고 애교도 없어서 내가 많이 속상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작은 왕자님은 꼭 엄마한테 여자친구가 생기면 바로바로 소개해줘. 알겠지? 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의 그 말씀들이 너무나 황당했어요. 하지만 워낙에 말씀이 많으시고 그렇다 보니 말실수도 많이 하시는 편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일일이 의미를 담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제가 속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속상해봐야 어머님은 자신이 언제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기억을 다 하지 못했었거든요. 어머님에게는 친한 친구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때마다 만나고 기쁘고 슬플 일들을 나누며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친구들이 함께 하다 보면 좀 더 친한 친구도 있고 덜한 친구도 있잖아요. 어머님의 친구 무리에도 서로 그런 사이들이 있는 것 같더군요. 어머님께서 조금은 얄미워하는 친구분도 계시고 아주 가까운 친구분도 계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께서 제게 제 동생은 결혼을 언제 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딱히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사돈총각은 왜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런 좋은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러게요. 결혼이라는 거 해보니 저는 참 좋은데 동생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으니 동생이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게 맞는 거지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친구 딸이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인물도 좋고 너무 괜찮거든. 딱 보니 우리 사돈 총각 배필로 너무 괜찮아 보여서 둘이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이 웬일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고 말입니다. 어머님의 소개라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나 괜찮은 사람이라면 시동생의 짝으로 먼저 생각하셨을 텐데 왜 제 동생을 먼저 생각해 주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제 동생 생각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도련님의 배필로는 어떠세요? 어머님 친구분이라면 두 분이 친분도 있으니 사돈 맺으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작은 아들보다 사돈 총각이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한번 물어는 볼게요. 결혼 생각이 없는 아이라 만남 자체를 갖지 않으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가씨 쪽에 먼저 말씀은 하지 말아 보세요. 엄마에게 어머님의 제안을 이야기해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군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좋은 자리에 아가씨를 소개해 준다는데요. 엄마는 사돈에게 감사해서 어쩌냐며 동생에게 한 번은 만나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겠다고 합니다. 한 번 보는 게 어렵지 만나보면 서로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냐면서요. 동생은 역시나 그다지 만나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랍니다. 지금은 일이 좋고 취미생활 하는 것이 즐겁다면서 여자친구가 있으면 지금의 생활에 조금의 변화를 주어야 할 텐데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자신이 외롭다 느껴지거나 내 생활의 변화를 불사하고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동생도 나이가 30인데 그러한 주관에 누나인 저도 부모님도 다른 의견을 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너무 좋은 제안이었는데 동생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아쉽지만 만남이 진행될 것 같진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너무 아쉽다고 그런 사람 쉽게 만나기 어려운데 한번 만나보고 애프터 신청을 안 해도 될 걸 만나보지도 않으려고 하니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그렇다 치고 시동생에게 소개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며 됐다고 이미 전에 물어봤었는데 시동생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음만 감사해 받겠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약 2주 뒤 엄마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동생이 어머님이 주선하신 여자분과 만나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정말 너무 아까운 처자라고 인연이 안 돼도 되니 한번 만나게 해보자고 하더랍니다. 이런 여자 놓치면 안 된다면서요. 참, 왜 이렇게까지 제 동생을 챙겨주시나 싶기도 했어요. 아무튼 어머님이 전화해 저희 엄마는 동생에게 저 엄마를 봐서 딱 한 번만 만나보라고 했고 제 동생이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지요. 동생에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론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본인이 더 들떠서 둘이 분명 잘 어울릴 것이라고 자신이 각자를 떠올려서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려보면 선남 선녀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그 여자분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얼굴도 귀엽게 생기고 미소도 예쁜 모습이 인상은 참 괜찮더라고요. 둘이 성향도 잘 맞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동생의 소개팅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소개팅이 어떻게 되든 제 동생을 챙겨준 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작은 선물을 사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가려는데 라인 입구에 서 있는 어머님 차 안에서 어머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님도 외출을 하셨다 들어오셨나 보더군요. 먼저 올라가도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어머님이 내리시면 같이 올라가야지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님은 통화에 집중하셨는지 내릴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연신 통화 중이십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조용하고 시동도 끄지 않은 채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시다 보니 차 문을 넘어 어머님의 통화 소리가 들려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들려와 그만 저도 집중해서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내일 미연이 딸이랑 우리 사돈 총각이랑 맞선 본다니까. 내가 주선했어. 아유, 둘이 그림은 나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런데 이내 어머님과 통화 중인 친구분께서 너희 며느리도 미연이 딸에 대해 다 알아? 다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호적은 깨끗한데.
순간 이게 무슨 말이지? 싶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의 친구분께서 그래, 뭐 호적은 깨끗하지. 둘이 사귀는 것까지는 문제될 것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미연이 딸 이야기 알게 되었을 때 괜찮을까? 아휴, 나라면 좀 싫을 것 같아. 알게 뭐야. 둘이 좋으면 다 감수하고 사는 거지. 미연이 그년 내가 진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구이니 내가 우리 사돈총각 주선한 거야. 아니, 사돈총각은 무슨 죄니? 그런 애를 만나게 되는 게, 아유, 난 누군진 모르지만 좀 그렇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머님에게 들키지 않게 더 숨죽여 그리고 더 몸을 숨겨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사돈총각이 무슨 죄긴 무슨 죄야? 아이, 그러면 미연이 딸 같은 애들이 뭐 시집도 못 가니? 아이, 그냥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주선하겠다는데 아, 왜 네가 난리야? 그래, 막말로 그냥 톡 까놓고 보면 미연이 딸 괜찮지. 인물 좋지, 몸매 좋지, 학벌 좋지 대기업다니지.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해받을 수 없는 짓을 했잖아. 그런 애를 소개해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이제라도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중매하지 마.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아, 왜? 그럴 게 뭐 있어?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야. 그 둘이 천생연분일지 모르잖아? 미연이 딸, 그 일 아니고 그냥 조건만 놓고 보면 참 괜찮은 애야. 그래? 아, 그러면 너희 작은 아들 소개해줘. 아, 솔직히 네 말대로 조건은 너무 괜찮잖아. 뭐? 야, 너 미쳤니? 어디 환양령 같은 애를 우리 작은 아들한테 붙여? 어머님의 말에 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머님의 친구분이 뭐? 환양년?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하지 않냐? 너무하게 뭘 너무해. 남자한테 미쳐서 가정 있는 직장 상사 꼬셔서 사귀고 그 남자 돈 홀랑 빼먹었는데 더한 말도 붙일 수 있지. 걔 결국엔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잖아. 어디 그런 애를 우리 귀한 둘째한테 붙이니? 말이라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 알겠어? 환양년이라니요. 가정에 있는 직장 상사랑 바람이 났었던 상간녀라니요. 아무리 그 조건이 괜찮다고 한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제 동생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대체 저를 제 동생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도저히 더 듣고 있을 수 없고 화가 너무 나서 어머님의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통화에 심취해 있던 어머님은 제가 문을 열자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말이에요. 황급히 친구분과의 전화를 끊고는 제게 어쩐 일이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 됐고 지금 그 이야기들이 다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스치미를 뚝 떼며 제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하십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들을 게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어머님 차에서 통화하는 것을 다 듣게 되었어요. 상간녀 소송까지 당한 그런 모렴치한 여자를 제 동생에게 소개해 준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건 과거일 뿐이지. 걔가 얼마나 예쁘고 조건이 좋은데 너희 집안에서 그런 애가 며느리가 된다면 감지덕지 아니겠니? 돈도 잘 버는데 말이야. 어머니, 제가 분명 제 동생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어머님이 저희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주선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 동생이 마지못해 한번 만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랬든 저랬든 어머님이 제 동생을 챙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선물까지 사들고 왔는데 뭐요? 환양년? 남의 가정을 깬 여자요? 상간녀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여자를 제 동생에게 소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저희 집안에서 그런 여자라면 감지덕지라고요? 저희 집안이 뭐 어떻게 해요? 뭐? 내가 뭘? 내가 주선한 게 잘못된 거니?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도련님이나 소개해 주세요. 상간녀였던 여자도 괜찮다면 쿨한 어머님이나 도련님에게 그런 여자 소개해 주라고요. 저도 저희 엄마도 쿨하지 못하고요.
오픈 마인드도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과거라고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쿨한 어머님이나 며느리 삼으라고요. 너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어디 귀한 우리 둘째한테 그런 애를 갖다 붙이니? 제 동생도 저희 집에선 귀해요. 아,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애초에 어머니가 기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잠시 어머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잊었었네요. 오늘 제가 알게 된 이 일로 후회하실 일 생기실 거예요.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그래봐야 난 네 시어머니야. 넌 내 며느리고. 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코웃음 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전 저희 엄마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겐 대충 둘러대어 소개팅은 어떤 일이 되었다고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너무 분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돈 총각에게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분하겠지만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마음을 가라앉혀 보라고 했어요. 저로 인해 괜한 기분 들게 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에게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면목이 없어 하며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시댁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의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오로지 남편과 내 아이 그리고 친정 식구들만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시댁은 부모님이고 가족이니 남편까지 왕래를 끊으라고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 시댁으로 흘러가는 그 어떤 돈도 싫다고 시댁을 챙기고 싶으면 남편의 용돈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벌이가 여유로운 편이기에 그간 양가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어 드렸었습니다. 그것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바로 꼬리를 내리며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더군요. 자신은 그저 그 여자분이 상냥하고 천상 여자다웠던 어린 시절만 생각해 주선했던 것이라면서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니 이해도 가지 않고 기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다고 앞으로 평생 며느리는 없다, 손자 손녀도 없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어머님의 아들인 제 남편은 왕래를 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6년이 지난 지금도 전 시댁을 왕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동생과 그 여자분이 직접 만나지는 않았기에 해프닝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저와 제 가족들을 무시했던 그 말들을 잊을 수가 없기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고 모습은 더더욱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시댁과 다시 왕래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전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받은 충격과 상처가 크거든요. 시댁은 그냥 시댁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친정 식구들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